한동훈 대표의 취약한 리더십을 본인 스스로 토로한 거죠. 지금 당내 상황이라는 게 제 뜻대로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또 지금 현 정권이 아직 윤석열 정부 하에서 여당 대표라는 게 당정 간의 긴밀한 조율이 필요한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의사결정권이라는 게 한계가 있다. 뭐 이런 얘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또 한번 다른 한꺼풀만 벗겨보면 이렇습니다. 특히 최상병 특검으로 요약되는 본인이 결단하고 본인이 민심에 부응해서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야 대표 간에 책임 있게 의견을 교환하고 합의해내면 되는 겁니다. 또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저런 워딩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럼 지금 조승래 의원은 무슨 얘기를 아니, 하는 그러니까 겁니까? 이게 좀 합리적이지가 않은 게 아까 정기남 교수님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는 이번에 사실상 처음 만난 사이 아닙니까? 이렇게 그 1대1로 뭔가 말을 섞어보는 것은 처음 하는 관계인데 거기다 대고 내 처지가 좀 그렇다?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 정도의 신뢰관계는 저는 없다고 보고 당내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럼 이건 왜 나온 거죠? 이 이것은 말은 그러면? 뭔가 와전이 아닐까 싶은 그런... 최혜병 특검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내 생각은 변함없다. 그러나 내가 좀 처지가 좀 그렇다. 당내 상황이 좀 어렵다. 그러나 나는 시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거든요. 저 이재명 대표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이해한다. 우리는 다 수용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말씀하신 게 나는 낼 생각이다.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메모와 기록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혜병 특검 법안 얘기를 하는 가운데 한동훈 대표가 처지, 본인 처지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내용을요. 요거 관련해, 특검법 관련해 내 생각은 변함없다. 그러나 내 처지가 좀 그렇다. 당내 상황이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했고 이재명 대표는 알겠다. 좀 이해한다. 뭐 이런 대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정기남 교수님. 내 상황과 처지가 좀, 내 처지가 좀 그렇다. 당내 상황이 좀 어렵다. 무슨 상황과 처지를 얘기한 겁니까, 지금? 글쎄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그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 간에 그 정도로 이를테면 내 상황과 처지를 얘기할 만큼 신뢰관계가 돈독한지에 대해서 약간 의문은 들어요. 그랬나요?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 그런 신뢰관계가 높진 않아 보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내 상황과 처지를 편하게 얘기한다? 저는 쉽지 않은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 실제로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직자적인 표현이 이런 거죠. 한동훈 대표의 취약한 리더십을 본인 스스로 토로한 거죠. 지금 당내 상황이라는 게 제 뜻대로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또 지금 현 정권이 아직 윤석열 정부 하에서 여당 대표라는 게 당정 간의 긴밀한 조율이 필요한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의사결정권이라는 게 한계가 있다. 뭐 이런 얘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또 한번 다른 한꺼풀만 벗겨보면 이렇습니다. 특히 최상병 특검으로 요약되는 본인이 결단하고 본인이 민심에 부응해서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야 대표 간에 책임 있게 의견을 교환하고 합의해내면 되는 겁니다. 또 그리고 그것을 대통령을 설득하고 여당을 끌고 갈 수 있는 본인의 결단,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것이 역시 한동훈 대표에게 있어서 아직은 취약하다. 그것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 한마디의 단어, 내 상황과 처지가 좀 그렇다. 최상병 특검 아무리 내 입으로 얘기했어도 내가 지금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의 토로로 비춰집니다. 송영훈 대변인. 누구한테 내 상황이 좀 그렇잖아요. 처지가. 그런데 좀 이해 좀 해주시죠. 이런 거 약간 뭐 부탁하는 것 같기도 들리기도 하는데 하필 왜 이걸 이재명 대표 앞에서 본인 처지 얘기라는 걸 꺼냈을까요? 아니 그런데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저런 워딩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럼 지금 조승래 의원은 무슨 얘기를 아니 하는 그러니까 겁니까? 이게 좀 합리적이지가 않은 게 아까 정기남 교수님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는 이번에 사실상 처음 만난 사이 아닙니까? 이렇게 그 1대1로 뭔가 말을 섞어보는 것은 처음 하는 관계인데 거기다 대고 내 처지가 좀 그렇다?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 정도의 신뢰관계는 저는 없다고 보고 당내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럼 이건 왜 나온 거죠? 이 말은 그러면? 뭔가 와전이 아닐까 싶은 그런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확인을 봐야 될 부분이고 지금 사실인지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논평하기는 좀 곤란한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한동훈 대표가 내 처지가 좀 그렇다라고 했다는 얘기는 다른 한편으로도 설득력이 없는 것이 자 당심과 민심에서 아울러 63%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지지를 받고 당선이 됐습니다. 예. 처지가 거리 끌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도 저는 납득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저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이 이미 당론으로 발의해놓은 그 세 번째 해병대원 특검법을 처해야 할지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전히 상호 간의 거리가 상당히 있어요. 그 상황에서 내 처지가 좀 그렇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대단히 부자연스럽죠. 저는 그런 점에서 사실이 아닌 것을 전제로 논평하는 것이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조승래 의원이 저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국민의힘에서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없어요. 그냥 뭐 지나가는 분위기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대화들이 오갔는지. 그러나 지금 일단은 민주당 관계자가 한쪽에서 한 설명이었어요. 후일담처럼. 저 주목을 받았어요. 한동훈 대표가 내 처지가 좀 그렇잖아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전원이 나온 거예요. 지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재명 대표가 당 회의에서 역시 약간 이 여야 대표 회담과 관련해서 귀를 잡는 얘기를 하나 꺼내놉니다. 뭔가가 있는 듯 하거든요. 지금요. 들어보시죠. 어제 여야 대표 회담이 아주 오랜만에 있었습니다. 토론이 아니라 회담이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공개하지 못하는 또는 공개하기 적절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진전된 대화와 공감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 아니 얘기를 해주지. 저 더 궁금하게 지금 공개하지 못하는 또는 공개하기 적절하지 않은 무슨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화 중에? 네. 저는 뭘까요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신뢰관계가 없었다 손 치더라도 예. 아무도 없는 가운데 둘만 있었다라고 하면 둘이 멱살 잡고 싸우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겠죠. 무슨 얘기를 했겠느냐? 지금 지금 대한민국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논점 이탈을 해가지고 지금 민생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서로 입장은 다르지만 적어도 민생 앞에서는 같은 입장을 가져야 될 정치인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저는 있었을 거라고 보고 그런 지점에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그거를 뭐 한동훈과 이런 정도의 이 얘기를 나눴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또 국힘이 또 풍지박산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또 뭔가- 얘기를 안 꺼낸 거는 지금 이동학 전 최고위원 보시기에 한동훈 대표를 나름 보호하려는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이걸?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앞으로 야당에서 대통령을 설득해 가야 되는 노력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여당에서 이것을 호응할 만한 민심에 호응할 만한 정치인들을 많이 만드는 것이 지금 대통령 설득에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한동훈 대표는 그나마 최혜병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의대 증원 문제라든지 대통령이 얘기하는 고지고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예. 민심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나마 거기에 실오라기 같은 희망을 좀 걸어보고 아마도 이 내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둘이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38분간 그 독대 두 대표만 만난 자리에 솔직하고 허심탄회하게 뭔가 얘기했다. 근데 공개하지 적절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밝힌 거거든요. 이거 시간이 지나야 나오나요? 아니면 영원히 안 나오나요? 아니면 곧 나오나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얘기가 오늘 나와서 굉장히 귀를 잡았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 한동훈 대표가 얼마 전에 이제 정부하고 대통령실에 제안했던 의대 정원 증원 약간 1년 유예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게 계속까지 뭐 가시지 않고 남아 있는데 오늘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거에 대해서 사실상 한 번 더 거절을 합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미 대통령실하고 총리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이제 의료 인력 수급을 담당하는 복지부 장관으로서 말씀드린다면 예. 2026년 유예안은 의사 인력 수급 균형을 늦춥니다. 이렇게 되면 예. 필수 의료하고 지역 의료 확충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곡하게 얘기했지만 한동훈 대표의 제안 못 받아들입니다. 그거 안 맞습니다. 현실하고 이런 거잖아요. 지금요. 앞서서 대통령실의 입장과 같은 맥락의 얘기를 한 번 더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러니까 정부에서 얘기한 거죠. 이런 가운데 오늘 한동훈 대표 관련돼서 어떤 모습이 하나 속보로 들어와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한동훈 오늘 첫 응급실 현장 비공개 방문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오후에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실제 방문을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 시간쯤 원래 예정대로면 지금쯤 응급실 방문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일정이 잡혀 있어요. 이게 속보로 들어왔고요. 하나 더 보죠. 또 있습니다. 응급실 방문 일정 있고요. 의대 증원 논란 후 처음입니다. 같은 맥락이죠. 그리고요. 오늘 대통령실에서 이와 관련된 어떤 반응도 하나 더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응급실 뺑뺑이 사망 증가 주장 이거 근거 없습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대통령실 입장과 같고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는 응급실을 방문한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까 보건복지부 장관 얘기한 게 뭔가 이렇게 흐름이 있어요. 지금요. 관련들이 있는데 이런 가운데 한동훈 대표 얘기만 딱 나오면은 좋은 얘기 절대 안 하죠. 홍준표 대구시장. 오늘도 글이 하나 있습니다. 무책임한 말에 성찬이 나라를 망친다. 이거 누구 얘기한 겁니까? 무책임한 말에 성찬을 누가 하고 있다는 거죠?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굴복하는 의사 증언 유예는 여기까지 보니까 누구 얘기인지 알겠죠? 방금 전에 봤던 한동훈 대표 얘기군요. 의사 증언 유예는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것. 그럼 여기서 말에 성찬을 하고 나라를 망치는 거는 누구? 그 누구는 의사 증언 유예 얘기를 꺼냈고 이거는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한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조혁진 변호사? 네네. 그럼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또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있다. 뭐 이 뜻입니까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는요? 지금 홍준표 시장님도 그렇고 보건복지부 장관도 그렇고 핀트를 잘못 잡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그 의사 편 들어가지고 2,000명을 뭐 늘리는 걸 좀 이렇게 줄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걱정하는 건 뭘 걱정합니까? 의료 정상화를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지금 위협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불안한 마음을 대변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하는 그 숫자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에요.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일단은 의료 정상화 시켜가지고 응급실 정상화되고 수술이 정상화되고 우리 국민들이 골든타임 놓치지 않아가지고 살아야 될 사람 살 수 있고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만약에 말대로만 한다라고 하면은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말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겁니다. 만약에 모든 게 다 매니저블하고 관리 가능하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전 대통령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2,000명 끝까지 고수하십시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과연 그런가? 여태까지 지난 몇 달 동안 대통령과 보건복지부의 그 이야기를 그냥 믿어왔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과연 계속 믿을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이거는 말의 성찬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한 보름만 지나면 결과가 나올 거예요. 보름만 지나면 이제 추석 연휴 되잖아요. 그 추석 연휴 때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넘어갔다. 그럼 역시 대통령 말씀이 맞았구나. 보건복지부 장관 유능하네. 이렇게 하면서 박수 칠 거고요. 만에 하나 그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한테 어려움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그때 가가지고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홍준표 시장이나 대통령은 무슨 말씀하실지. 그런데 일단은 지금 저희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지금 지켜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여권 내에서 이 얘기 갖고 아직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약간 의견들이 다르고 뭐 충돌까는 아니지만 그쪽 얘기 이상하거든요. 무슨 말씀입니까? 현장 좀 보세요. 현장 봤거든요. 이런 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오늘 한동훈 대표가 응급실 방문을 하는 일정을 잡았다. 지금 이 시간쯤 아마 방문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방송 뉴스와이드 방송 중에 혹시 영상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